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문 멘토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거래일입니다. 벌써 2016년도 두 번째 거래일. 오늘 시장은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어제하고는 또 사뭇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오늘 어제 이제 새벽에 잠을 못 이루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텐데 오늘 시장 다행스럽게도 양시장 모두 올라갑니다. 자, 시장이 참 변덕이 좀 심한 것 같네요.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 여겼던 것이 이 중국발 쇼크하고요. 네. 또 이제 중동 국가의 이 외교 문제였는데, 우선은 이제 중국발 쇼크가 그래도 단발성으로 좀 마무리가 좀 되고 있는 모습, 참 다행스럽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 대한 어떤 이벤트, 이 재료 자체는, 크게 이제 시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오늘 시장,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뭇 다르게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전반적인 시장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55% 정도 오른 1929.22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수급도 한번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는요, 중국 증시가, 조기에 회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주가의 하락폭, 변동폭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거기에 이어서 중동 지역에서의, 지금 여러 가지 또 종교적인 갈등, 이 부분도 역시도, 지금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의 하락으로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국내 시장, 다른 해외 증시 대비했을 때 강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은 현재 66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들은 812억 원 정도의 순매수입니다. 자, 외국인들 장 초반에는요, 매수로 들어왔다가 오늘은 후반부로 들어갈수록 이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 현재 1,532억 원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보겠습니다. 어제는 전반적으로 파란불이었다면요, 오늘은 전체적인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모습. 현재 삼성전자는 전거래보다 0.5% 정도 오른 121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이 지금 현대차하고 좀 바뀌었죠. 또 시가총액이 2위와 3위가 지금 바뀌는 그런 모습. 현재 한국전력은 전거래보다 1% 정도 오른 5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요, 0.3%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삼성물산은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네요. 14만원대에서 현재 움직임 없이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전거래보다 1.4%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화면은요, 아모레퍼시픽과 현대모비스, LG화학이 전반적으로 파란불인데요. 바로 전날 LG화학은 시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강한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조금은,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0.9%대, 그리고 현대모비스 0.84%, LG화학 0.7%대 약 1% 미만의 지금 하락세가 좀 연출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랜만에 반등이에요.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다가 물론 이제 등락폭 자체가 크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에 대한 어떤 심리 자체 하락 압박 요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우려감들을 불식시키듯이 1.3%대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요, 전거래보다 400원 정도 오른 3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전거래보다 0.9% 오른 10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가 0.9%대 오늘 반등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아차하고 삼성 SDS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입니다. 자동차 업체 분담이 앞에서 지금 현대차도 하락이었고 오늘 기아차까지도 1% 미만의 오늘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삼성 SDS 0.2% 하락대, 그리고 신한지주와 SK는 전거래보다 0.5% 그리고 2.99% 각각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전일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제 SK 관련 그룹주들이 전체적인 하락세가 좀 나타났던 그런 분위기였다면 오늘 그런 부분들이 오늘 상승으로 좀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현재 시점에서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지수는 전약 후 강으로 이 장 후반대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682포인트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장 초반 출발할 때까지 마이너스 1%대 출발을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군들, 종목군들이 모두 다 하락 출발을 했었죠. 자, 우선 수급적인 모습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에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어제 이어서 기관은 연실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큰 폭의 좀 더 큰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의 방향성을 바꿔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장 초반 때 지수가 1%대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업종군들 그리고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모두 다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장 후반대 이 전약 후 강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모두 다 플러스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셀트리온, 카카오, CJ ENM 모두 다 1%대 상승 보이고 있는데 주가 캔들을 보시면은 장대 양봉과 같은 모습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바이오 종목군들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디톡스 2%대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어제 이 시장 하락하면서 이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종목군들의 순매매가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개별 종목을 안에서 이 기업의 호재가 이어지면서 반등세를 좀 더 키우고 있는 종목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바이로메드와 코미팜이 이 바이오 시밀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더해지면서 강세 반등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일단 바이로메드가 3%대, 코미팜이 2%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호재성 뉴스가 더해지면서 이 종목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우려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개별 종목으로 해서 시장의 출구 전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래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흐름을 체크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바로 이광문 멘토님께서 이슈를 또 준비해 오셨죠? 네, 이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었는데요. 네, 바로 내일부터는 CES가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에 이 CES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들어봤었는데요. 다양한 섹터들이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이 CES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마무리 지게 되면은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이 모멘텀을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오늘 또 다음 시장을 위한 이 모멘텀 찾기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회면에서 전라북도 이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라북도에서 새로운 신년 인사를 하면서 이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자, 특히나 이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뉴스화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이 뉴스가 사회면에서 먼저 나오긴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삼성이라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증시에서도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선은 이 새만금 투자가 어떤 방향성을 띠고 투자를 하는 것이냐. 자, 삼성이 계속해서 신수용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데, 저 앞서서 이 스마트카, CE에서 선보일 수 있는 스마트카에 대한 이 관점도 있지만은 삼성이 새로운 신수종 사업으로 바이오 산업 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지역 개발에 대한 이 삼성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데, 자, 삼성이 그 지역에 대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삼성이 하는 일에 정부 정책이 더해진다라면은 이 관련된 기업들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또 바이오 이 농산물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된다라면은 앞으로 이 삼성에 대한 투자 부분들 또 함께 할 수 있는 키워갈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추가적으로 이 총선을 앞둔 이 정책에 대한 기조까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오늘도 역시 삼성과 관련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상담 진행에 앞서서요. 바로 지금 전화번호 고지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죠.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2대 전화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저희가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또 팔고
오늘 또 후회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받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점검을 받으셔야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이 되는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바로 지금 전화를 들고 수화기를 들어서 문자 또는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인 상담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이 문자 종목입니다. 네, 손오공 올려주셨고요. 손오공 매수가 6,770원대, 비중 30% 담고 계십니다. 자, 우선 이 손오공에 대한 매출 기여도 사실은 이 완구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이 종목을 앞두고 말씀드렸을 때, 이 크리스마스 시즌과 그리고 이 앞으로 다음 달에 있을 설날 명절까지는 지켜보자라는 얘기 드렸었는데요. 우선 최근에 이 크리스마스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량 수요만큼 공급을 따라주지 못한 좀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손오공이 내비치고 있는 터닝 메카드에 대한 완구 제품이 이 물량 공급 아직까지도 이 품절 상태를 많이 보이다 보니까 매출을 크게 키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생산되는 족족 계속해서 매출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손오공에 대한 부분들은 이 앞으로도 명절 전까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은 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지만 일단 어제와 오늘 시장 기조를 본다면 충분히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손오공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5,400원대를 계속해서 유지해줘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는데요. 만약에 이 자리가 크게 미탈하지 않는다라면 역시나 명절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 현재까지는 품절 상태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차질을 빚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매출에 대한 극대화로 놀릴 수 있는 그런 이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완구 제품을 이끌어가기 위한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위치에서는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폭이 있지만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적어도 매수가까지는 명절 전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기대점으로 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조금 더 있다라면은 좀 매수가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자입니다. 자, 이번 문자 내용을 보니까 미동전자통신이네요. 자, 매수하신 가격대가 1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 25%입니다. 자, 미동전자통신. 자, 이 기업, 현재 1,650원이니까 소폭 일단 손실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일단 오늘 매수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1,000원대 가격이니까요. 근데 미동전자통신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기업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뭐 큰 실적에 대한 어떤 효과가 지금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실적적인 부분에서 약간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를 때는 좀 강하게 올라가죠. 이 미동전자통신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게 주력 사업 부분 자체는 이제 그 블랙박스 사업이에요. 근데 블랙박스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미국 쪽에서 2016년도 이후에 2019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모두 다 블랙박스를 의무화시키는 차량에 무조건 탑재가 돼야 되는 의무화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마련된 한 가지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자체가 아마도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바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지금 최근 들어서 삼성 쪽에서 스마트카와 관련된 전장 부품 사업에 진출한다는 그런 이제 이슈와 관련해서 같이 밀접하게 좀 관련성이 있는 그런 하나의 또 사업 부분입니다. 바로 센서적인 부분에서 스마트카의 또 핵심적인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바로 미동전자통신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이 또 묶여서 하나의 또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동전자통신의 경우에는요, 지금 위치 자체도 사실상 뭐 크게 무리 없이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재 자리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위쪽으로 봤을 때는 한번 시세가 나올 경우에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15,000원 정도 자리가 한번 이 자리를 넘어서게 된다면 새로운 고점 자리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한 가지 큰 재료이기 때문에 15,000원 정도 자리를 일단 뭐 첫 번째 목표 주가로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보유하고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물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동전자통신 보유 의견 그리고 1차 목표가 1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엘리베이. 현대 엘리베이터. 네, 자, 이 종목 너무 많이- 매수가하고 비중도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요, 지금 현재는 제가 원래는 64,000원이었는데, 네. 어제 좀 많이 내리길래 추가 매수를 해가 단가를 좀 낮췄거든요. 아, 네. 근데 새로 또 확 빠지니까, 네. 이게 뭐 전 저점을 갈란지, 지금 추가 매수를 할 자리인지, 네.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일단은 단가를 낮춰가지고 지금 매수가 평균 단가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현재 가격은요, 네. 어제 좀 많이 해가 59,000원으로 맞춰놨거든요. 59,000원이요? 네, 근데 비중은 더 그것도 늘어나셨겠네요? 비중은 뭐 한 5% 더 늘어났죠. 15%입니다. 지금 15%? 앞으로 뭐 주가 조정이 된다라면은 뭐 추가 매수 여러 군 더 있으시고요. 네. 예. 예. 자, 일단은 이 종목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일까요? 궁금한 것이 이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 빠져나왔으면 싶어가지고 어제도 네. 추가 매수를 했는데. 네. 빠질 뿐이니까. 네. 그러고 나서 또 추가 매수를 못 하겠네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이제 전문가님한테 네. 상담을 해보고. 예. 뭐 추가 매수를 하든지 싶어가지고. 네. 바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요, 시장에서 조금은 충격 요법이 좀 있었잖아요. 네. 뭐, 현대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사실 어려웠던 장 분위기였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럴 시기에 사실은 다 같이 충격을 받았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네. 예, 근데 아시는 것처럼 어제 오늘 같이 뭐 전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근데 어제는 또 박스권 형태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는 오히려 더 사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좀 비중을 줄이면서 혹은 정리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조금은 좀 반대적인 매매를 하신 거죠. 뭐 물론 이제 시장의 요인이 컸어요. 워낙에 이제 오후장부터 해서 중국 빠질 때 같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시장에 대한 영향이 컸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장후반 때까지 조금 살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오늘까지 실망 매물이 같이 출회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 현대 엘리베이터 어제하고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특정 주체에서 물량이 좀 많이 쏟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루 이틀 안에 빠르게 이 반등을 하지 않으면요. 좀 시간적으로 좀 많이 경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끌려다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현재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할 단계는 아니다, 그죠? 네, 제가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좀 과대 낙폭한 경향이 있긴 한데요. 네. 특별하게 악재는 없었지만은, 일단은 주가를 좀 지켜보고, 비중을 다시 또 단가 조절하든지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전 저점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45,000원인가 네. 46,000원이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내려갈 이유는 없는데, 네. 예, 저는 뭐 하루 이틀 안에 반등이 한 차례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반등할 시점에 그럼 추가 매수를 할까요? 저도 혹시라도 그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하지 네. 않으시고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더 기다렸다가요. 55,000원대 회복했을 때, 그때는 좀 늘렸던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다시 그러면 매수 한번, 가격까지는 오기가 힘들겠어요? 매수가는 한 번에 올라오긴 좀 쉽지 않을까, 쉽지 그렇겠죠. 어려울 아니, 것 같아요. 좀 몇 달 어려울 것 같아요. 기다려도 몇 개월 기다려도. 몇 달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적어도 좀 단기간 안에 좀 반등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가격적으로 한 차례 정도 좀 움직임이 나오면요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다시 재차 이 6만 원대까지 올라왔을 때는 모두 다 정리하는 관점으로. 그리고 제가 봤을 때요. 네. 6만 원대 갖고 있었던 시점도요. 저는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렇죠. 예, 현대 엘리베이터 종목 선택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네. 한 몇 개월 됐습니다. 몇 개월 되셨어요? 네. 그럼 이 손실폭을 좀 회복을 하신 단계였는데 왜 정리를 안 하셨어요? 좀 아쉬웠네요. 64,000원대 그때 비중이 많았는데 반을 네. 또 줄었어요. 예, 반을 네. 또 매도를 하고 또 반은 아까워가지고 가지고 네. 있었더니만은 뭐 네. 그 가격까지는 또 안 오겠나 했더니 확 밀리뿌리네. 예. 충분히 대응은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비중이 컸던 걸 줄여놨고, 네, 나머지는 지켜보는 관점에서 내려온 건데,
요번엔 조금 더 실망을 줬지만은 요번엔 좀 반등되어지면은 요번엔 아예 다 정리하는 관점으로. 네, 그렇죠. 다음에는 예. 좀 이 종목이 좀 지겨웠잖아요. 좀 네. 더 시장에서 관심 받을 수 있는 섹터로 또 옮겨 네. 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가온 미디어요. 가온 미디어요. 네.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2,600원에 30%예요. 12,600원에 30%요. 네네. 자, 사신 지는 꽤 되셨네요. 예, 예. 12,600원이면. 자, 일단 뭐 12,600원대에 매수하셨으면 이제 지난해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예, 예. 네, 수익이 한번 나고 나서 나신 적이 있나요? 아니, 수익이 좀 났다가 매수를 다시 했는데. 아, 그래요? 밀려가지고. 아하, 그렇군요. 네, 좀 추가 매수해서 맞춰놨어요, 지금. 네. 자, 오늘 가온 미디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셋탑박스. 그렇죠. 네. 네. 디지털 셋탑박스들을 이제 주요 매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그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사실 이제 디지털 셋탑박스는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 TV를 디지털 TV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 그 기계가 바로 이제 셋탑박스예요. 네. 근데 사실 그 아날로그 쪽에서 디지털화로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그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쪽에서 수준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길게 봤을 때 이 사업 부분에서는 큰 성장성은 아직까지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꽤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주력 사업 부분 자체가 그런 사업 부분은 아니고 가온 미디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이제 성장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듣고 계시죠? 예, 예. 네. 또 지금 가온 미디어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게 된 데는요, 셋탑박스에 대한 그 힘보다는요, 아무래도 이제 그 홈 네트워크 쪽에 대한 어떤 사물 인터넷 관련 이 이슈들을 타고서 주가가 올라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 밀려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위쪽으로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 이슈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가온 미디어는 지금 이제 사물 인터넷 쪽하고 이제 묶여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정부 쪽에서 국책 과제를 내놨을 때 그 국책 과제를 수주를 많이 했던 업체가 바로 가온 미디어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그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그 과제였죠. 그래서 지금 가온 미디어는 그 지금 앞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국제 과제를 많이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스마트홈 관련해서 이제 이 게이트웨이, 바로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 홈 게이트웨이를 만드는 업체가 바로 가온 미디어거든요. 그러니까 자,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이해 안 되셨죠? 되셨나요? 아니, 이해는 됐는데요. 네. 이게 그러면 매수가까지 올 수 그죠? 있을까요? 그거죠.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예. 왜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제가 잘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아무 말씀 없으신 것 자체가 궁금한 내용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 오를 수 있을까? 그죠? 예. 올 수 있습니다. 됐죠? 예. 아시겠어요? 지금 목표 주가는 15,000원 보세요. 15,000원. 그럼 뭐, 네. 기간은 얼마 동안 보고, 기간은 일단 1년은 보셔야 됩니다. 1년이요? 네. 아시겠죠? 그럼, 15,000원까지는 1년을 봐야 되고, 만약에 제 매수가까지는 얼마나 봐야 돼요? 매수가까지는 당연히 그 기간 자체는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안에 숨어 있어요. 막 설명드렸잖아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그 단어가 예.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은 예. 이 기업은 단 몇 달만 해도 15,000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슈가 나와주면은, 가온 미디어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여튼, 보유하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보유하세요. 그리고 예. 사물 인터넷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예. 네, 보유하시면서 15,000원까지 한번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J-ENM이요. CJ ENM. 예. 자, 이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82,200원에 네. 좀 많아요. 비중이 어떻게 100%요. 되세요? 여보세요? 네, 비중 100%요. 100%? 예. 이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셨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저기 해서 조금 빠져가지고. 네.
다시 또 들어가가지고서 한 게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100%가 됐습니다. 네. 담고 예. 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CJEN의 역으로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 종목 단기로 보셨어요? 아니면은 장기로 보고 계신가요? 좀 중장기로 보긴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는 조정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정도 네. 올라오면은 또 밑으로 빼졌다가 네.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보면은 또 네. 뺐다가 기관들이 팔았을 때 외국인들이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조정이 상당히 좀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네. 지금 저기 시장성이나 저기 네. 했을 때는 뭐 저기 올해 사업 계획 그런 거 했을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서 조금 네.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네. 하다 보니까는 등력 그러니까 네. 뭐 저기 뭐라고 말씀 그러니까 조정이 너무 조금 오래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많이 네. 오르긴 많이 올랐거든요 보니까는 예. 그래가지고서 올해도 조금 성장성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고점을 뚫을 것 같아가지고서 한번 들어봤는데 예. 그게 조정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일단 그러면은 제가 들어봤을 때, 예. 이 종목을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의지는 있으신데, 예. 당장은 조금은 기미가 없어서, 과연 이게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기대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일단 저는 이 종목은 1일비 하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위 1비.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등락을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예. 저도 역시나 이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고 예. 충분히 이 기간을 가지고 보시면은 수익을 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자, 우선은 이 외형적인 성장에서는 지난해 이 상반기 때부터 꾸준하게 올라갔거든요. 네. 자, 우리가 이 가격대가 지금 현재 8만 원대지만은 4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한 6, 7개월 동안에 올라왔어요. 일단 힘이 있는 종목이고요. 이 상반기 때까지는 매출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기업 매출에 대한 구조 변화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실적 좀 나아졌고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떤 이슈로 올라가야 되냐면요. 일단은 사업에 대한 다각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이제 실적이 과연 나오느냐 여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CJEN의 이 사업적인 구조 라인을 바꿔놨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이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 CJENM이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 것이 프로그램 요즘 드라마 흥행을 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로 해서 이 기업들 많이 보실 것 같고요. 충분히 시간만 있다라면요, 전고점 돌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요, 단기로 이렇게 1일비 하는 모습 보지 마시고요, 좀 우직하게 시간을 가지고 들고 가시자라는 이야기 드리겠고요. 차후에는요, 우선은 9만원대 돌파는 할 때까지는 계속 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95,000원대 신고가 형태가 나오는지 여부를 보고 이 종목에 대한 비중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9만 원 돌파를 하면은 네. 그때는 한 번 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죠. 그냥 네. 비중은 줄이지 말고요. 예. 그때 예, 당시에 알겠습니다. 또 얼마만큼 또 호재가 더 커질 것인지 예.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그 하나케미칼을요, 네. 28,000원에요. 네. 저 60%인데요, 산지가 몇 년 돼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 본전이 올라왔길래 팔라다가, 네. 그 28,000원 왔길래 팔라다가 뭐 3만원 간에 막 테레비에 그래서요, 네. 안 팔았더니 도로 또 떨어져 버리네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머님, 예. 28,000원에 사셨으면 되게 오래 되신 거잖아요. 네, 예. 저는 3만원까지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그 전에 주가가 보세요. 예. 이때 막 올라갔다가 이렇게 흔들렸을 때, 이때도 지금 그런 걱정 하셨어요? 그때 안 하셨죠? 왜냐면 워낙 손실폭이 컸기 때문에. 근데 지금 거의 이제 그 매수가 목전에 오니까 바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수가 회복했는데 이거 팔았어야 되는데 왜?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과거에 주가가 올라갈 때 그 폭 대비했을 때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지금.
하락폭이. 예.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반복하면서 올라갔어요. 예. 이번에도 역시 올라가면서 그걸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목표가는 3만원이에요. 예? 3만원이요, 3만원. 예. 아마 3만원이라는 단어는 아마 저한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3만원 근데, 자리까지는. 그때 3만원 간다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3만원 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요. 3만원 오면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버티셨잖아요. 예, 몇 년 네. 됐는데. 몇 년을 버텼는데, 그 몇 며칠. 개월이나 며칠을. 갈까요? 왜 3만원이? 언제요? 몇 개월 정도 가겠어요? 한 몇 개- 3만원 올라. 몇 개월까지는 안 봐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요. 네, 그렇게 길게는 안 봅니다. 그렇게 길게 길게 봐서 이제 3만 원이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네.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몇 년을 기다려보셨는데. 이 3만원만 오면 그냥 무조건 팔아버려야겠네요. 그때 되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겠어요? 이 전화로 번호로요? 네. 전화 간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아버님 제 목소리를 저희가 다 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예, 아니, 그때 전화가 잘 이런 안 말씀을 되네요. 해주세요. 전화가 예? 잘 안 된다고요? 예. 그럼 문자로 한번 보내주세요. 문자라도.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느 이 전화로 문자 보내요? 네, 3만 원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예. 답변을 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2시 55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예상체계 지수를 보고 가야 되겠죠? 먼저 코스피 예상체계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예상체계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35% 정도 오른 1925.55포인트의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처음에 확인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상승폭이 좀 둔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맞춰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수급 상황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현재 개인들은요, 여전히 214억 원이죠. 거의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온다고 보기 좀 어려운, 그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798억 원 정도의 순매수, 외국인들은 오늘 1734억 원 정도의 지금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뭐 시장의 그 수급 주체로 본다면 기관 쪽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화면에 잡히지 않았지만, 투신과 보험 쪽에서 각각 1,000억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오늘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전거래보다 0.08% 정도 오른 지금 120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확인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상승폭이 좀 둔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한국전력 0.8% 정도 플러스 흐름이고요. 현대차 0.6%대 하락, 그리고 삼성물산은 여전히 움직임 없고요. 아모레퍼시픽 0.4%대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지금 0.5% 정도대 플러스 흐름,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0.4%대 하락, LG화학 바로 0.8%대 역시 하락폭 자체는 큰 변화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생명 각각 1% 그리고 0.4%대 지금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발에 대한 어떤 쇼크가 점점 진화가 되고 다시금 국내 시장은 상승으로 조금씩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코스닥 흐름들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 흐름들 보시면은 이 장중보다 전약 후 강으로 끝까지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제는 683포인트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장중 포인트보다 더 확대된 모습이고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하면서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주인 역할을 했던 것은 외국인들이 수급을 계속해서 키워왔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와 오늘은 좀 다른 양상의 그림을 보이면서 외국인들 순매수가 지수를 이끌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에서 이 외국인들이 수급 진행이 되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 이 시장 기조가 좀 무거웠을 때 제약바이오 세타 쪽으로 해서 기회가 되는 종목군들 살포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우선은 오늘 제약바이오,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기업들 모두 다 상승세 보여왔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1%대, 그리고 메디톡스가 2%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냈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장 초반 때는 밀려서 출발했지만은 장 후반 때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모두 다 플러스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모두 다 플러스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라다이스 한 종목만이 조정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밖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모두 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개별적인 이유가 더 더해지면서 바이로 매도와 코미팜이 4%대, 2%대 각각 모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 밖에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장에 대한 기조가 무거웠어도 이 개별적인 이슈가 더해지는 종목군들 모두 다 이 모멘텀으로 해서 시장의 출구 전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기업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책 기조가 더해지는 기조로 해서 모두 다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 시장에 대한 모멘텀, 이 지수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기업적인 모멘텀으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매매 전략을 펼친다면은 충분히 시장 기조보다 강한 수익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 긍정적인 이야기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5일, 오늘 화요일이죠. 오늘 장이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사실 저도 그래요. 어제 그 새벽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나는지, 사실 노심초사하고 좀 고민을 했던, 그리고 기다렸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워낙에 큰 하락폭이 있었고, 또 중국에서는 이를 또 중국판 블랙 먼데이다라고 또 표현을 한 기사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국내 시장, 꿋꿋하게 오늘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상황 거래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종가 상황입니다. 자, 바로 전거래보다 0.6% 정도 오른 1930.53포인트의 거래가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자, 동시효과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은 플러스로 조금 더 오른 그런 모습이 오늘 연출이 됐고요.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코스피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줬습니다. 자, 악재는 단발성에 그치고 오늘 다시 힘을 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지수 종가 상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가입니다.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전거래보다 0.93% 정도 오른 684.07포인트의 오늘 장이 완전히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자, 과연 우리가 또 1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과연 우리가 또 1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 강한 랠리를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지, 오늘 시장이 그걸 또 대답을 해주지 않았나.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든 그런 과정이 좀 있긴 했었지만 결국은 코스닥 쪽으로 외국계 자금들은 계속해서 몰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상승폭 자체도 오늘 좀 강하게 나타나 주었다. 이렇게 마감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쯤에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 장 중요한 바로 시장 안에서의 특징 종목, 세 종목만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대웅제약입니다. 자, 대웅제약. 이 기업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지금 제약 업체 중에 하나죠. 자, 일단 대웅제약은 과거에도 정말 큰 시세가 났을 만큼 무거워 보이지만 올라갈 때만큼은 좀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장중에 26.37%의 고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3%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대웅제약은요,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쪽에서의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됐습니다. 바로, 제네릭 복제약이죠. 항생제인, 페넴주. 자, 좀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자, 메로페넴주. 이게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국내 제약 업체 중에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대웅제약의 주가 상승 그리고 거래가 무려 1160%에 동반됐던 중요한 그 이슈, 모멘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자, 최근 들어서 제약업체하고 바이오주 관련주들이 시세가 많이 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비교를 해본다면 종근당이라는 기업도 대표적인 제약업체죠. 우리가 잘 모르는 동안에 어느샌가 바로 올해 상반기에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요, 이렇게 이슈가 있는 제약업체들, 바이오 업체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종가까지 해서 지금 대웅제약이 꽤 큰 상승률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분명히 있는 기업이니까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이 종목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에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SK하이닉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뭐 바닥권을 잡는 듯, 또는 되게 좀 애매하게 움직였어요. 뭐 잡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다시 한번 새로운 저점을 또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이번에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는, 이번 반등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거래 연속으로 밀려 내려왔다가, 역시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또 부각이 됐는지, 오늘, 장중에 3.4%대까지 한번 올라서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SK그룹 관련해서는 일단 뭐 오너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하지만,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워낙에 주가가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가 매력에 대한 어떤, 저가 메리트 자체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오늘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투신 쪽과 뭐 보험 쪽, 그 다음에 뭐 연기금, 기타 금융 쪽, 여러 가지 수급 주체들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는 오늘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갖고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쉽게 매도의 관점으로 보시지 마시고 조금만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티시면서 끌고 가신다면 분명히 35,000원 또는 4만원을 뛰어넘는 자리는 분명히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MC넥스입니다. 자, MC넥스. 아마 MC넥스 하면 이제 제 이름이 떠올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종목은 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던, 네,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죠. 자, MC넥스는 이제, 최근에 시장 안에서 아직까지 재료 자체가 확연하게 노출된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실적 자체도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기업의 이제 주요 사업 부분 자체가 이제 카메라 모듈 쪽, 그리고 최근에 삼성에서 전장 부품 사업을 또 추진한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은 이제 그냥 스마트카에서 가장 핵심적인 차량용 센서를 또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요 납품 업체가 삼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차량용 센서를 또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이제 삼성과 관련해서 가장 또 크게 이슈화 되지 않을까, 향후에 봤을 때. 그래서 MCX에 대해서는 오늘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한 번쯤 눌렸을 때, 음봉 정도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 가담도, 중요한 투자 전략 포인트로 한번 잡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 종목까지 확인해 봤고요. 전화번호 빠르게 고지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민 있으신 종목이 있다면요, 바로 전화와 문자를 주시고 저희와 같이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 2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C요. SKC. 자,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35,000원이고 비중은 40% 가지고 있어요. 네, 35,000원에 비중 40%. 예. 네, 최근에 조정되어질 때 접근하셨는데 오늘 조금 더 내려왔어요. 그쵸? 예. 자, 일단 SKC는, 단기적으로는 오늘 좀 내려왔는데요. 오늘 내려온 거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곧잘 다시 한번 또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종목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기간 어느 정도 보고 계시나요, 이 종목? 글쎄,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네, 이게 다시 또 얼마나 반등할까, 그게 네. 좀. 네. 자,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가요, 최근에 조정되어질 때 비중을 더 늘리셨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오늘은 좀 매도가 좀, 나오면서, 장중 매도가 나오면서, 좀, 단기 하락을 좀 했어요. 근데 SKC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가 올해부터 시작될 거거든요. 작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중국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 매출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올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조정되었을 때는 오히려 더 지고 갈 수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매도 나왔던 물량들의 대부분이요, 연기금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는데, 다만 또 연기금의 매도 물량을 또 다른 기관 쪽에서 또 잡아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부분에서도 문제 없다라는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 조정에 조금은 아쉽지만은요, 좀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지고 가시면요, 매수가 회복은 물론이고 오히려 또 수익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다만 조금 더 어제하고 오늘 내려왔으니까요, 이 올라오는 시간까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은 매수가까지 회복 금방 될 거예요. 예. 네,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요. 예. 예,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정보이 궁금하세요? 항공우주인가?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요? 네.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80%에 87,700원. 87,700원에 80%요? 예. 자, 매수는 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궁금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세요? 한국항공우주는? 이게 소식, 좋은 소식 계속 들리던데, 네. 이렇게 치고 나가질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80%인데 비중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 일단 비중 자체가 80%니까요. 예.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지금 4분기 실적도 역시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예. 그 전에 이제 4분기 전에 수주가 많이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거 자체가 이제 4분기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건데, 예. 사실 그래요.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 주가 자체가 사실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얼마입니까 이때 3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 수익률로 따지면은 도대체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이제 4만 원 정도로 본다면 거의 200% 이상이에요. 그죠? 예. 일단 100% 이상이죠. 아마 3만 원대 밑에 저점으로 봤을 때 거의 200% 가까이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주봉을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놓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요.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의 어떤 상승이 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지금 50%, 상승폭의 50% 정도 시점에서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는,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승하고 나서 이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좀 나왔다. 근데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이 기업의 실적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수의 상승이 좀 크게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의 되돌림을 주고 나서 거기서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중 자체는 좀 커요, 사실. 크긴 큰데, 80% 정도의 비중을 사실 그 정도의 가격, 이 위치에서 좀 잡았다는 것 자체는 조금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기다리신다면, 수익으로 전환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목표 주가는요, 사실 제가 위쪽으로 봤을 때는 9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일단은, 상승 가능성이 있거든요. 95,000원 정도. 예. 네, 그러니까 95,000원 정도 오게 되면요, 예.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할 비중을 겁니까? 좀 줄여야 되는가요? 네, 물량을 줄이세요. 예. 절반 수익 실현하고, 그때 막 주가가 막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그때 못 팝니다. 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욕심을 좀 버리시고, 9만원에서 95,000원, 밴드 사이에서는 절반의 물량을 줄여놓으세요. 예. 그리고 95,000원 넘어서게 되면은, 바로 105,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파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희는 테스요, 테스. 테스. 매수가고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1,700원이고요. 네. 저기는 100%입니다. 비중 100% 갖고 계세요? 네네네. 자, 일단 11,000원대에서 지금 15,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예. 지금 시장 다른 분들보다는 수익이 잘 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네. 어떻게 지금 네. 어떻게 비중을 줄여야 네. 되는가. 이제는 이제 차익 실현 자리를 찾아갈 때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선은 최근에 이 연말 지나가면서 현금 배당도 점 찍어 놓으셨고, 그리고 1월 1일자 날짜에 대해서 권리락이 좀 되었었는데, 무상증자까지 받으실 거예요. 예. 예, 소식은 알고 계시죠? 네. 예, 현금 배당하고 무상증자까지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권리락이 좀 되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무상증자가 되는 때가 시장에 새로운 물량이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가 제고가 된다라면은 오히려 그 시기 이후부터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공짜로 물량을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량에 대해서 다시 또 시장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해서 이 증자가 물량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무상증자 그 배당 받기 전에 차익 실현 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자, 증자되는 날짜가요, 네. 뉴스를 보시면은 바로 나오는데, 제가 보면은 1월 19일 날 출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간적으로 보면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내에는 뭐 다른 사람들도 차익 실현하려고 할 거예요. 네. 만약에 그 추이가 뭐 좀 더 길어지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기준선을 딱 정하고 가볼게요. 자, 21선이 가격이 이탈하지 않는다면요, 21선이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올 거거든요. 자, 21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들고 가보시고요. 이탈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 증자 나오기 이전에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수익은 더 끌고 갈 수도 있지만은 일단 증자를 앞두고 이 출회되는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 같이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19일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한 번 더 보시는 건 좋으니까요. 기준선 21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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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삼성 LNS요.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33,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요. 30%의 비중으로요. 예. 자, 지금 삼성 LNS가 가격이 29,750원이고요. 언제 매수하셨나요? 언지간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별로 안 되셨네요. 그죠? 예. 근데 사고부터 계속 내려가 버리니까. 예. 자, 근데 삼성 언제쯤 네. 본전이라도 갈 수 있는 저기가 되는지 그 시기하고 네. 예, 좀 매도 시점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삼성 LNS를 매수하신 게 저는 좀 잘못되신 거예요. 그때 잘못 매수하신 거예요. 왜냐면 매수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이 자리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주가가 바로 7월 달이었나요? 그때부터 계속 밀려 내려왔어요. 그죠? 지금 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뭐 바닥을 잡는 듯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분까지 쭉 밀어놓고 본다면, 왠지 바닥을 잡는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매수하신 거죠. 예, 그래서 매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삼성 LNS가요, 과거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뭐 실적이 안 좋은가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 기업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졌다면 사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업은. 그 전에 사실 이 기업이 이제 그 마스크팩으로 유명했잖아요. 예. 마스크팩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정말 크게 또 실적을 내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그러다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바로 이제 중국에서 지난해 중국 보따리상을 규제를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70% 이상이었거든요. 정말 많았어요, 그쪽에 매출 비중이. 근데 그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규제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온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요. 예.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하면 주가가 가기 힘들어요. 다른 화장품주들은 가는데 이 종목은 왜 안 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갈 때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이 없으면 투자를 섣불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삼성 LNS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4만 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시세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보지 마시고요. 예. 매수가보다 높이 올라오면
뭐 하실 겁니까? 파셔야죠. 팔아야죠. 네, 그렇게 하세요. 아니, 너무 기대감 갖지 마시고. 기간은요?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는 4만원입니다. 예, 기간은요? 기간은요, 지금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3개월 정도의 기간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기간은. 3개월을 기다려야 그 정도는 여유를 두고 보시라고요. 그 전에 올라올 수도 있지만. 네네. 아시겠죠? 네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광민 멘토님 오늘 또 역시 공개방송 준비하셨죠? 일단 전화 통화로 다 못다한 분들 계신다면요, 공개방송 입장하셔가지고 이 다주 또 새로 할 수 있는 이 종목 이야기들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해드리겠고요, 또 포트를 채워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